예, 안녕하세요.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이제 수학 2에서 첫 번째 단원인 집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한 몇 살 위의 선배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이제 너네 아무것도 몰라도 돼. 지금부터 잘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2학기 때 하는 거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너네가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뭐 풀게 될 수능 특강을 본다 하더라도 EBS에서 나온 수능 특강을 본다 하더라도 그 뭐냐 그 앞에 교과서 딱 처음 나오는 문제도 보면 뭐 2차 부등식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단원에서 수투에서 배우게 되는 이론이 한 2, 30%.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배워왔던 것들 그런 게 한 7, 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내가 2차 부등식이 몰라.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론은 집합에 대해서는 나 바싹 외우고 있는데 이전의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를 바라고 제가 얘기는 못해요. 정확하게 뭐만 나올 거야 라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를 풀다가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저의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기본기 강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골라서 보면 됩니다. 뭐 약수라든지 공배수, 공약수, 그 다음에 뭐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판별식, 근해 공식 이런 것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만, 문제 풀 때 몰랐던 것만 쭉 보고 필기하고 외우면서 그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우리가 이론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가 집합이냐고 물으면 어떤 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예를 들면 너는 자연수야. 너는 정수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수 집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라는 집합 구할 수 있고 혹은 정수라고 하는 집합. 그러니까 집합은 어떻게 보면 단체라는 말이랑 비슷합니다. 혹은 뭐 일반, 2반. 일반 아이들의 집합, 2반 아이들의 집합. 혹은 A 학교의 집합, B 학교의 집합. 아니면 어떤 그룹 아이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아이돌 그룹 중에서 이름을 다 외우고 있는 그룹이 다 없기 때문에 그걸 예를 못 들어주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떤 집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한 팀별로.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원소. 원소는 뭐냐면, 집합을 구성하는 아이들이에요. 집합을 구성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A라는 그룹이 있었다고 쳐요.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A라는 뭐 아이돌 그룹이 있다. 그럼 그 아이돌 그룹을 어떻게 하는 거? 구성하는 아이들.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원소에는. 그게 원소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하고 원소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소문자 A가 집합 A에 소속돼 있다. 속한다. 이렇게 할게요. A의 원소일 때로 바꾸겠습니다. 원소일 때. 소문자 A가 대문자 A의 원소일 때입니다.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포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삼지창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표현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려나? 만약에 여기가 라면이라고 하는 집합이었어요. 라면이라고 하는 집합이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 육개장이라고 하는 라면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겠죠. 육개장 라면은 라면에 포함이 되는 거죠. 큰 사발면 큰 사발도 라면의 원소죠, 그죠? 그다음에 뭐 또 뭐 있나요? 진라면도 라면의 원소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라면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만약에 원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원소가 아닐 때는 예를 들면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라면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삶은 달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 아이는 라면이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현재는 암기적인 부분. 집합의 이제 표현 방법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1번은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 제시법이에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원소 나열법은 어떤 게 원소 나열법이냐? 이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걸 기준으로. 원소 나열법은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냥 라면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었다 쳐요. 라면이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이제 중가로 같은 걸 해주고 그냥 이런 가로가 아니고요. 이런 가로가 아니고 중가로 같은 걸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육개장 그 다음에 뭐 큰사발 그다음에 진라면 이렇게 그냥 원소들을 표현해 주는 거를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그냥 x바 x는 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라면 종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 내용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를 지금 집합 이름을 라면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조금 뭔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A는 이라고 할게요. A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라면이라고 하는 그죠? 그 원소들이 들어가게 돼요. 어떤 라면들의 원소가.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육개장 그 다음에 뭐 진라면 큰사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원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자주 보게 되는 것들은 요 2번인 조건 제시법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바가 뭐냐면 막대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도 보면 무슨 보석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돼지바도 있고 이게 막대기를 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x는 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x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x는 이런 설명을 가진 애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A는 집합 A는 X바 X는 6의 약수라는 표현법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의 양의 약수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시 고쳐주면 되죠. 찾아주면 되죠. 1, 2, 3, 6이라고. 만약에 약수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하시면 기본기 강의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A가 다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이전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조건 제시법에서 나오는 표현법들이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본기 강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보고 오셔야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봐봐요. A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 1, 2, 3, 6이니까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A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 그 표현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문자 n을 쓰고요. 괄호치고 집합을 집어넣으면 요 A를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1, 2, 3, 6, 4개가 들어갔으니까 4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다. 원소 개수가 유한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무한계다. 무한계라고 하면은 무한집합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 개수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x바 x는 자연수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자연수는 무한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한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요 집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원소를 구성하지 못하는 집합. 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음의 자연수. 예를 들어서 음의 자연수라고 해요. 그럼 음의 자연수는 없어요. 그죠? 자연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양수기 때문에 음의 자연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동그라미에다가 줄 탁 그어서 이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공집합. 이건 그냥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소가 없어. 원소가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좀 보게 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될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공부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예시를 드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해볼게요. 판별식 나오니까 또 이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판별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본기 강의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어떨 때냐면 허근 2개 가질 때거든요. 그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를 가진 아이야.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럴 때
실근의 개수를 물었어요. 실근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럼 걔는 없어요. 실근의 값이라고 할게요. 그죠? 실근의 값. 얘는 허근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근의 개수를 값을 물었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인 거예요. 그런 아이 없기 때문에 공집합. 그리고 이제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이 n 공집합. 이건 얼마니라고 물으면 0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특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1등급하고 저쪽에 몇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 3, 4등급이랑 그죠? 구분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에서 표현이 나오기를 어떻게 나오냐면 특히 공집합의 이거의 개수는 빵이다 라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집합도 공집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한 개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해버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들은 문제에서 그 교과서나 그런 데서 특히라고 하는 말을 주기 때문에 그 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집합의 포함관계인데요.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나왔던 집합하고 원소 간의 관계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런 표현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삼지창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A라고 하는 대문자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소문자 A라고 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떤 걸 할 거냐면 B라는 집합이 있고요. 대문자 B라고 하는 집합.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집합이 대문자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집합 A는 한국의 여자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집합 B는요. 한국의 여자 연예인으로 할게요. 한국의 여자 연예인. 그러면 요 A 소문자 A는 제가 그냥 아이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이유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한국 여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여자 연예인은요. 이거는 원소죠, 원소. 한국 여자 연예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집합이죠, 그죠? 한국 여자 연예인 집합. 그럼 그 집합은 한국 여자 안에 들어가겠죠, 무조건. 여기 안에는 이제 연예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소방관, 또 뭐 경찰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 여자 연예인 집합을 말한 거죠. 이 표현을 봤을 때. 그죠? 그럼 여기 안에는 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냐면 아이유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집합이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요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그냥 원소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만약에 제가 이제 또 따로 이제 다른 예시입니다. 다른 예시입니다.
한국의 여자 연예인으로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안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뭐 아이유 있을 수 있고 계속 뭐 아이유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해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나르샤라고 하는 가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박신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손예진, 김태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국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중에서는 지금 아이유랑 해리랑 나르샤랑 박신혜, 손예진, 김태희, 이국주 이런 분들이 다 한국 여자 연예인에 들어가요. 각각 원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가수라고 하는 거를 넣어버릴게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 가수예요. 그죠? 그럼 가수라고 하는 집합, 부분 집합이 생겼죠. 그러니까 집합 안에 작은 집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수라는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게 한국 여자 연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부분 집합 이런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혀 두셔야 돼요. 표현 어떻게 한다? 집합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만약에 원소일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 삼지창으로 표시한다. 이게 사소한 차이인데 꽤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유라고 하면 당연히 가수라는 집합에도 포함이 되고요.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여자 연예인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수라는 집합은 한국 여자 연예인이라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죠? 이 중에서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또 만약에 여기서 김태희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태희는요, 한국 여자 연예인이라고 하는 대원소예요. 그죠? 그런데 김태희라고 하는 분은 뭐의 원소는 아니냐면 가수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좀 끊고 다른 내용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인데 성질 이거는 정말 별표를 빠바박 박아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좀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그리면서라도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1번입니다. 1번 성질 1번 공집합은요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됩니다. 부분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집합은 A라고 하는 거에 부분 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전체 다 선택하면 그거는 그냥 A라는 얘기고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것도 A라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거기서 오개념이 생겨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순간에는 헷갈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집합도 집합의 한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무조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외우세요. 그냥 이거는 시험에 나와버리면 그죠? 여러분들이 외워서 푸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는 C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B가 C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A는 C 안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가 C가 만약에 한국입니다. 한국 안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부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라고 하는 곳 안에 어떤 구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해운대구. 또 해운대구 안에는 또 사실 해운대구 안에 있는 뭐 동이라든 동이 이게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해운대는 한국에 포함이 되죠. 그죠? 해운대는 한국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은 해운대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표현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원인과 결과 같은 식으로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운대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행정 단위로 봤을 때 해운대구가 있다고 쳐요. 행정 단위로. 해운대구라는 게 있으면 이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해운대구에 포함된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작은 거는 큰 거를 포함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을 해드리면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A가 10 이하 자연수예요. A가 10 이하 자연수예요. 그럼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냥 아무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수라고 할게요. 좋아하는 수. 내가 좋아하는 수가 3, 4, 5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수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다 포함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1, 2, 8, 9, 10, 7, 6은 포함하고 있지가 않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암기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고 집합이 뭐냐, 원소가 뭐냐, 그리고 포함관계가 어떤 거냐를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할 줄 몰랐는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생소하게 다가와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했고요. 이게 실제로는 지금 공부 내용이 얼마 없는 건데 이런 내용이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배우게 될 것은 이제 진짜 수학의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